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FOMC에서부터 일본 중앙은행, 또 오늘 밤에는 영국은행까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도 있었고요. 통화 정책과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좀 강하게 줬습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 시장도 강하다면서 현재 경기 지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은요. 경제와 고용 시장에 대해서 strong이라는 표현을 6차례나 썼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의미의 solid보다 더 강한 뉘앙스인데요. 역시 미국 경기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2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4.1%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3분기에 5.2%를 찍었었는데 그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성장률 2.2% 비교하면 2배 정도고요. 잠재 성장률 1.8%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좀 부럽네요. 이 때문에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오는 9월과 12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경기가 냉각되지도 않고 과열되지도 않는 그런 기준금리 수준을 2.9%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대로라면 내년에 2.9%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미국은 끝났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은 국채 10년물 금리의 허용 범위 하단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로 상단을 0.1%에서 0.2%로 변경하면서 늘렸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저금리 수준을 좀 장기간 유지하되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는 용인하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야미야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데 예상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을 소요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 현재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을 보면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를 각각 현행 마이너스 0.4%와 0.2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2016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제로금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저금리 기조는 아마 내년 여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CB는 이번 회의에서 물가에 대한 확신을 좀 내비쳤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견고하고 포괄적인 성장의 길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줄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대한 강한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에는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ECB가 무역전쟁 핑계를 대면서 완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과거에 완화 정책을 좀 섣부르게 축소했다가 재정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서 조심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향후에는 이 조심스러운 구간을 지나서 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는 영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에 이른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경기는 1분기 경기 침체 이후 성장이 좀 회복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영국 중앙은행의 전망치에 부합할 예정이고요. 소매 판매도 회복이 됐고 고용도 증가를 했고 실업률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4%를 보이면서 영란은행의 목표치를 웃돌았는데요. 금리 인상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으로까지 꼽히진 않지만 캐나다도 9월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캐나다 성장률이 워낙 좋은 상태여서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와 발언 강도의 차이는 좀 있는데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다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선행 스탠스에서 후행적인 스탠스로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전에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책정해 놨으면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할 것 같다. 앞으로 도달할 것 같으면 사전에 금리를 올렸었는데 옐런 의장 이후부터는 2%를 넘긴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FOMC가 점도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장에서 올해 몇 번 인상을 최대 할 수 있겠고 최소는 여기까지 하겠구나라는 점을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될 시간을 주는 기조로 중앙은행들이 기조를 바꾸고 있다면서 점도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채권 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서는 연준을 절대 거스르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연준이 도대체 언제 금리를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가 시장에선 늘 미스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장이 좀 예측할 수 있게끔 점도표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또 선제적이 아니라 후행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31일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경제성장세가 잠재 수준 그대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하는 전제가 된다면 기준금리의 완화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용률이나 성장률이나 대내적인 경제 지표가 따라주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그래서 금리 인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매우 높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경고를 하더군요. 금리를 만일 동결한다면 환율 방어도 힘들어지고 외국인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이중고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오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3일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의사록을 3일 공개하게 됩니다. 일본은행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새롭게 도입한 것은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이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 부작용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리기로 한 걸 보면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좀 상반된 의견들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공개될 의사록을 통해서 일본은행의 향후 행보를 좀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은의 고민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자꾸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미래는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열광하고 무엇이 유행을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주식시장, 투자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분석하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들과 많은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